사실 걷는 거는 우리가 기본이에요. 2시간을 한 번에 걷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한 6,000보 걸으면 30분 걸리거든요. 30분 정도 걷고 조금 쉬시고 근력 운동, 그게 운동이에요. 걷는 거 중요한데 걸으세요. 근데 걸으세요. 네, 환자분들이 항암이 끝나는 게 나의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항암하는 날이 좀 길어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세포독성 항암제,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요, 몸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어요. 그 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 유지되다 보니까 내 항암 치료가 끝났으면 이제 그런 지치게 하는 거는 더 이상의 자극은 없지만 그 힘들었던 과정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똑같이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특히 뭐 피로나 근력 저하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이 습관화돼서 잘 못 주무셨거나 손발 저림, 이 말초신경병증이 생긴 경우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초반부터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내가 항암이 끝난 게 나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하면 그 다음에 힘들어서 자책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회복이 늦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항암이 끝난다고 해서 치료가 끝이 아니고요. 그거는 일부 우리 한 과정, 전반전의 과정이 끝난 거고, 그거를 회복하는 이 기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회복이 느리고 빠르고는 체력이나 나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체력과 나이가 중요해요. 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젊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젊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빠르고 암의 확산 속도도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늙으면 대신 느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르면 빠르게 치료 시작하는 게 좋고요. 왜냐면 너무 늦어버리면 확 퍼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꼭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고, 역시나 회복 능력은 어르신들에 비하면 훨씬 빠릅니다.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원래 하던 운동하고 원래 하던 친구 관계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왜냐면 우리가 암에 걸리면 갑자기 인간관계를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경 불안해지거든요. 아무리 생존율이 높은 암도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젊은 암 환자분들을 팔로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남기고 소통하고 교류를 하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항암주사 맞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합니다.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약한데, 그 관계를 자꾸 가져야 우리가 스트레스도 적고요. 더 항암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 신경과 혈관 쪽이 한번 변성이 오면 회복하는 게 가장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은 근육 이미지를 떠올리면 빨갛죠. 혈류순환이 저하되면 근육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빨리 또 회복이 되기도 해요. 신경은 한번 변성이 되면 잘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고무줄이나 전선 생각했을 때 고무줄이 한번 끊어지거나 전선이 이렇게 한번 눌리면 회복 탄력성이 좀 적잖아요. 신경이 약간 그래요. 우리가 암 치료할 때 손발이 저리면 기다리면 낫겠지,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라고 권해드려요. 치료는 뭐가 있겠냐면 항산화 주사가 있을 수 있고요. 영양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림프 순환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침치료, 한약치료 등 여러 가지, 저는 모든 방법을 써서 그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손발이 저림은 항암치료 끝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이게 만성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치료하는 걸 꼭 권하고 싶습니다. 운동은 우린 다 알잖아요.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항암 시기는 정말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옆에서 움직여야 돼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움직일 힘이 조금 생겼다 하면 움직이셔야 돼요. 거창하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5분만 걸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늘립니다. 10분. 그 다음에 15분, 20분 늘려갑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회복되면 저는 가벼운 근력 운동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근력 운동 뭐 해야 돼요? 라고 묻는데요. 저는 하체, 엉덩이 근육 올리는 걸 꼭 추천을 드려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회복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심장의 혈류순환이 전신으로 잘 돌아야 돼요. 심장은 위에 있죠. 근데 우리가 서 있다 보면 발 쪽으로는, 하체 쪽으로는 순환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중력 때문에 피가 또 잘 못 올라오는데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게 하체 근육이에요. 그래서
조금 살만해졌다 그러면은 저는 스쿼트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리가 7, 80대 분들은 스쿼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벽이나 봉을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세요. 꼭 뭔가 보조개를 하고 하는 걸 권해요. 정리하면 너무 힘들 때는 쉬세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 움직여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쉬세요. 근데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면 움직이세요.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네. 운동이라고 하면은 걷기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걷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어르신들 걷는 거 보면요, 10,000보, 20,000보 채우려고 해요. 10,000보, 20,000보 채우는 거는 좀 과하다. 한 6,000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물론 안 걷는 것보다 걷는 게 좋은데요, 사실 걷는 거는 우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물어보면 저 운동 매일 하는데요 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면 한 2시간씩 걸어요 라고 해요. 2시간을 한 번에 걷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한 6,000보 걸으면 30분 걸리거든요. 30분 정도 걷고 조금 쉬시고,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근력 운동, 그게 운동이에요. 내가 조금 숨찬 운동, 빨리 걷기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걸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걷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걷는 거 중요한데 걸으세요. 근데 조금 더 힘들게 걸으세요. 힘들게 걸으라는 게 2-3시간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속성보단 강도를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손발 저림을 혼자서 잡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힘을 한 3 정도로 생각을 하면 치료를 위해서는 한 5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게 5 이상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3 정도는 조금 힘들 수가 있죠. 혼자서 할 때. 왜냐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칭 한다고 하면 한 3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3초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스트레칭은 10초 이상 하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칭을 해야 그 근육과 인대 사이를 지나는 신경과 혈관들이 눌리질 않고 잘 순환이 되는 상태,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칭 10초 이상 해주시고,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근력 운동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조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신욕이나 조격이나 반신욕은 좋지만 감각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혹시나 저온 화상 입을까 봐 좀 걱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반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아요. 약도 있고요, 수액도 있고요, 물리치료사 림프순환 치료도 있고요, 침 치료도 있고요, 한약 치료도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본인한테 도움되는 거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집에서 계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나 저는 적극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사우나가 우리 몸에 마치 운동한 것 같은 효과를 내주기도 해요. 사우나는 전 추천드리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하체 쪽에 자꾸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혈관이 늘어져요. 순환은 되는데 순환이 빨라집니다. 사우나 하면 온도 높기 때문에. 근데 하체 쪽에 정맥에 판막이 늘어지면서 너무 오래 있으면 그게 확 처지면서 회복이 좀 탄력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맥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전신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우나 끝나고 하체 쪽을 조금 찬물이나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찬물 갑자기 퐁당 들어가면 심장 쪽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온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하체 쪽을 한번 차갑게 해주면 좋습니다. 회복 늦추는 거는 저는 스트레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 사이의 관계, 그 관계에서 자꾸 사회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꼭 친구 아니더라도요,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항암 암카페 들어가서 자주 교류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립된 것보다는요, 사회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게 회복 능력도 훨씬 좋게 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잘 되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무던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정말 예민해져요. 이 예민해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옛날에는 넘어갔을 일들에 신경질이 많이 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도 같이 이제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야 막 배려해 주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서로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민해질 수는 없지만 좀 무던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무던하게 그래 왜냐면 마라톤이거든요. 어느 날은 내가 기분이 좋다가 어느 날은 나빴다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 일비를 안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한 생활 리듬 유지하시고, 이 루틴한 생활 리듬이 있으면 역시 수면을 잘 자게 돼요. 그래도 수면을 잘 챙기시고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꾸 습관이 되거든요.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면은 습관이 되니까 그거를 자꾸 좀 잘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회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고 싶은 이거는 그냥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방금 제 마음의 평안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요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가 명상 그리고 몸의 움직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요가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을 오세요. 그 요가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되게 공감이 갔던 말이 요가하면 힘들까봐 걱정해서 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힘들까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숨만 쉬어도 된다 가셔서.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핸드폰 보고 있고 쇼츠 보면 이제 중독된다고 하죠. 그런 안 좋은 생활 리듬과 뇌신경 물질들의 분비가 아니고 10분이라도 안정을 취하면서 잠시 도파민을 낮춰주면서 안정 취하기 하기에 요가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는 암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크게 보면 사실 건강에 관련된 관점이기도 해요. 암도 건강이니까. 이 건강에 대한 논란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는 이게 좋다. 어떤 사람은 저게 좋다. 어떤 사람은 이건 나쁘다. 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된 흐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여기저기에 흔들리기보다는 본인의 경험과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관점을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현대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너무 발전을 하면서 암 치료 능력도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옛날에 과거에는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반대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즘 한의학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의사로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침과 한약이 아직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경험해 보면 이게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드라마틱하게 치료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도 같이 꼭 고려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들 이런 암치료나 림프도스 그리고 관절 건강에 대해서 또 약사 선생님들도 좋은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관점에서 잘 받아들이시고 누가 한 명이 맞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